어머니, 모텔에서 주무세요. 제 며느리가 제게 한 말입니다. 70살 먹은 시어머니를 모텔로 내쫓다니요. 그것도 수술 받으러 서울 올라온 저에게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나가라는 거야?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20년간 아들 뒷바라지한 게 이런 대접인가요? 대학교 4년 등록금 2천만 원 됐어요.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 용돈도 매달 50만 원씩 보냈어요.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 5천만 원도 제가 댔고요. 결혼식 비용 3천만 원까지요. 총 1억 원 넘게 쏟아부었는데요.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인가요?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어요. 목구멍까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일이 벌어졌거든요.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11억 원이라는 거대한 재산이 걸린 이야기거든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시원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손주까지 빼앗긴 며느리의 몰락까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라도 순천에 사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1살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혼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해요.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일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그랬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해요.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전에 결혼해서 손주도 하나 있거든요. 올해 5살 된 예쁜 손녀예요. 그런데 며느리하고는 처음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첫 만남부터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참았어요. 엄마, 우리 며느리 어때요?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좋다, 아들아. 예쁘고 착해 보여. 거짓말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어머님, 예단은 얼마나 해주실 거예요? 첫 마디가 돈 얘기였어요. 시골에서 사는데 많이는 못 해줘. 그래도 요즘 시세가 있잖아요. 벌써부터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결국 금반지 5돈짜리 세트를 해줬어요. 당시 값으로 80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안 오셔도 돼요. 명절 때도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아들네 집인데.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벌써부터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아이고, 정말 서운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어머님들, 이해되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시어머니를 짐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가족이 아니라 남남 취급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참았어요. 엄마, 미안해.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 아들이 변명하면 그냥 넘어갔거든요. 괜찮다, 아들아. 천천히 가까워지면 돼.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잠에서 깼어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찌릿찌릿했어요. 처음에는 체했나 싶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팠어요. 새벽 4시에 응급실로 갔어요. 어머님, 담낭에 돌이 있네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술해야 하나요? 네, 빨리 하셔야 해요. 그런데 어머니, 큰 병원에서 해야 해요. 시골 병원에서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서울의 큰 병원 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서울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기가 몇 번 울린 후에 아들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잠에서 깬 것 같았어요.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수술 받아야 해. 엄마, 진짜요? 어디가 아프세요? 갑자기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담낭에 돌이 있다고 해. 엄마, 그럼 어떻게 해요? 서울 와서 큰 병원에서 수술 받을게. 엄마, 그럼 우리 집에 오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고맙다, 아들아. 내일 올라갈게. 네, 엄마. 조심히 오세요. 전화를 끊고 안도했어요. 아들이 있으니까 든든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었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수술 받으러 오신대. 집에서 불편하겠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집에 손님이 오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에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큰 가방 하나와 작은 보따리를 들고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 서울역에 도착했어. 엄마, 잠깐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부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엄마 오면 애 재우기 힘들어.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 아들 목소리도 들렸어요. 호텔이든 모텔이든 알아서 해. 며느리가 화를 내는 소리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30분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죄송한데. 벌써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 모텔 예약해 드렸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수술 받으러 온 건데. 엄마, 정말 죄송해요. 모텔이라니. 엄마를 모텔에?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고요? 70살 노인을 모텔로 보내는 게 편하다고요? 조금 이상하네요. 싶었는데. 이건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뭔가 꾸민 게 아닐까요? 결국 모텔에 짐을 풀고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이 좁고 습했어요. 벽지는 오래돼서 곰팡이 냄새가 났고요. 화장실은 더러워서 들어가기 싫을 정도였어요. 70년을 살면서 모텔에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1시간쯤 있는데 아들이 혼자 찾아왔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엄마, 저예요. 문을 열어줬어요. 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다, 아들아. 그래도 내 아들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불편하죠? 아니야, 괜찮다. 거짓말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자야 한다는 게 서러웠거든요. 내일 병원 모시고 갈게요. 고맙다, 아들아. 그럼 먼저 가볼게요. 아들이 30분도 안 있다가 가버렸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 미영이가 기다려서요. 결국 며느리 눈치를 보는 거였어요. 아들이 돌아간 후에 혼자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왜 이럴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 10시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며느리가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걱정돼서 왔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잠깐만요. 친구한테 전화 좀 할게요. 며느리가 복도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문을 살짝 열어두고 들었어요. 야, 진짜 모텔에 보냈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틈 사이로 숨어서 들었어요. 응, 우리 집에 오면 귀찮잖아.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보던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수술한다고 와서 짜증나. 빨리 시골로 보내야겠어.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줄 돈도 없는데, 집도 시골에 있는 허름한 집이고, 반찬 가게도 얼마나 벌겠어. 가난한 시어머니 모시고 있을 이유가 없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다니요. 20년간 아들 뒷바라지한 저에게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더 들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을 안 들어. 시어머니 편만 들고. 내가 뭐라고 하면 엄마한테 잘하라고 해. 정말 답답해. 차라리 이혼하고 싶을 정도야. 이혼이라고요? 아들과 이혼하고 싶다고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그래도 참고 있어. 나중에 시어머니 재산 생기면 좋잖아. 집이라도 팔면 돈 되니까.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며느라.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지금 전화로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내가 다 들었어. 어머님, 그게 나를 돈 때문에 참고 있다고?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우리 집에 오시면 정말 불편해요. 애도 있고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모텔 보낸 거 맞아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래서 모텔에 보낸 거야? 네, 그게 서로한테 좋죠. 어머님도 불편하실 테고, 우리도 신경 쓰기 힘들고, 정말 믿기지 않죠. 여러분도 화나시죠.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어차피 우리한테 줄 것도 없잖아요. 시골집 하나가 전부인데. 그것도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요. 다음 날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담낭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병원에 와서 돌봐줬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수술 후에 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했어요. 엄마, 며느리가 미안하다고 해요. 그래. 어제 일로 많이 반성했대요. 정말일까요? 집에서 회복하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며느리가 안 보여요.
며느리는 어디 갔어? 아, 친정에 갔어요. 왜? 그냥 잠깐 다녀온다고.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수술하고 왔는데 친정에 간다고요? 언제 와? 모르겠어요. 며칠 있다 온다고. 며칠이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들 전화기에서 카톡 소리가 났어요. 까톡 까톡. 연달아서 몇 번 울렸어요. 아들이 화장실에 갔을 때요. 전화기가 탁자 위에 있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며느리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화면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빨리 시골로 보내. 귀찮아 죽겠어.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 다음 메시지를 보고 더 놀랐어요.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집이라도 서울로 올리든지 아니면 팔아서 돈으로 우리가 관리해야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더 읽어봤어요. 아들의 답장이 있었거든요.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엄마가 반찬 가게도 하고 있으니까 제법 모아둔 돈이 있을 거야. 집값도 요즘 올랐다고 하던데. 더 있었어요. 엄마 통장도 확인해 봐야겠어. 나중에 우리 이름으로 옮기자. 그 순간 모든 걸 알았어요. 아들도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며느리 혼자 나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더 적극적이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20년간 뒷바라지한 아들이요.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업고 키운 아들이요. 대학교 등록금도 제가 댔어요. 한 학기에 500만 원씩 팔았기요. 총 4천만 원을 댔어요.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요. 용돈도 매달 50만 원씩 2년간 줬어요. 1200만 원이에요.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 5천만 원도 제가 댔고요. 결혼식 비용 3천만 원까지요. 혼수 비용 2천만 원도 더 했고요. 총 1억 5천만 원 넘게 쏟아부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답인가요? 더 읽어봤어요. 엄마가 죽으면 상속받는 거 맞지? 당연하지. 나밖에 없는데. 그럼 빨리 서울로 와서 살라고 해. 그래야 관리하기 편하지.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태연하게 묻더라고요. 응, 괜찮다.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괜찮다. 입맛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데요. 겉으로는 효자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요? 70년을 산 게 헛되지 않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카톡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엄마 보험도 확인해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험금 받았을 건데. 그것도 알아내자. 이 사람들은 제가 가진 모든 걸 알려고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제가 진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통쾌한 복수를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수술 부위도 아팠지만요. 마음이 더 아팠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다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요. 70년을 산 게 헛되지 않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아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수할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거든요. 제 진짜 재산 규모를요. 생각만 해도 통쾌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들이 일어나 있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산책했어.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으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고 있더라고요.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뭐예요? 시골집 정리하려고 해. 아들 손이 멈췄어요. 넥타이를 매다가 멈춘 거예요.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관심이 있다는 증거였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서울로 오려고. 거짓말이었어요. 아들 반응을 보려고 한 말이거든요. 엄마, 정말요?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응, 집도 팔고 돈도 정리했어. 서울에서 살려고. 아들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사에 지각한다고 연락하는 줄 알았는데요. 며느리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여보, 지금 통화 가능해. 엄마가 큰 결정을 하셨어. 집 팔고 서울 온다고 해. 목소리가 들뜨더라고요. 완전히 흥분해 있었어요. 응, 진짜야. 방금 말씀하셨어. 빨리 와봐. 중요한 얘기야. 전화를 끊고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 안 가고 엄마 일 도와드릴게요. 갑자기 효자가 됐어요. 평소에는 출근한다고 바빴는데요. 오늘은 회사도 안 간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30분도 안 돼서 며느리가 집으로 왔어요. 친정에 간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정말 시골집 파세요.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텔 보낸 사람이요. 응, 그럴까 생각 중이야. 어머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180도 달라진 태도였어요. 서울이 좋죠. 병원도 가깝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부동산도 알아보고 은행 업무도. 정말 웃기지 않나요? 어제까지 귀찮다고 하던 사람이요. 오늘은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돈 앞에 서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 영양제도 사드릴게요. 갑자기 효부가 됐더라고요. 어제까지 모텔 보낸 사람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편하게 쉬세요. 집 정리는 우리가 할게요. 부동산 중개사도 소개해드릴게요. 은행 업무도 도와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가장 통쾌한 장면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가 진짜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여러 개가 있어요. 제 남편이 보험 설계사였거든요. 젊을 때부터 보험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여보, 보험은 많이 들수록 좋아. 남편이 늘 그렇게 말했어요. 생명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까지요. 매월 보험료만 200만 원씩 냈어요. 30년간 꾸준히 넣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이 나왔어요. 총 5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한테는 말 안 했어요. 괜히 편하게 살까 봐서요. 엄마, 아버지 보험금 얼마나 나왔어요? 아들이 물어봤을 때요.
그냥 장례비 정도야. 거짓말했어요. 실제로는 5억 넘게 받았는데요.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적금도 넣고 주식도 샀어요. 부동산도 좀 샀고요. 10년간 꾸준히 투자했어요. 지금까지 8억 원까지 불렸거든요. 시골 집값도 요즘 많이 올랐어요. 10년 전에는 8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2억 원이 넘어요. 땅값까지 하면 2억 5천만 원이에요. 반찬 가게 권리금과 장비까지요.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총 재산이 11억 원 가까이 돼요. 하지만 아들은 모르죠. 그저 집 한 채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반찬 가게도 겨우 버는 줄 알고요. 실제로는 매월 수익이 500만 원 넘어요. 재료비 빼고 순수익이요. 10년간 모은 돈이 6억 원이에요. 보험금 5억 3천만 원까지 하면요. 현금만 11억 3천만 원이에요. 집값 2억 5천만 원까지 하면요. 총 재산이 13억 8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꿈도 못 꾸죠. 그런데 그때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은행 통장을 물어봤어요. 어머님, 통장은 어디 은행 쓰세요? 왜? 집 팔 때 필요하잖아요. 벌써 욕심을 부리는 거였어요. 농협에 있어. 잔고는 얼마나 돼요? 정말 뻔뻔하죠. 시어머니 통장 잔고를 묻다니요. 그냥 생활비 정도야. 거짓말했어요.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데요. 왜냐하면 진짜는 지금부터거든요. 어머님, 혹시 다른 은행도 있으세요? 계속 파고들더라고요. 아니야, 농협만 써. 또 거짓말했어요. 국민은행에 3억 원이 있고요. 신한은행에 2억 원이 있어요. 우리은행에 2억 5천만 원도 있고요. KB증권의 주식도 3억 원어치 있어요. 총 12억 원이 넘어요. 하지만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가족회의를 했어요. 엄마, 집 정리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아들이 적극적이었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요. 다음 주부터 할까? 좋아요. 제가 부동산 알아볼게요. 며느리도 신이 났어요. 어머님, 서울 집도 알아봐야죠.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집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원룸이 좋을 것 같아요. 원룸이래요. 원룸. 13억짜리 재산 가진 사람을 원룸해요. 원룸은 너무 좁지 않을까? 어머님 혼자 사시기에는 딱 좋죠. 관리도 편하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가만히 당할 사람인가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노트북을 켜더라고요. 어머님, 부동산 사이트 봐요. 시골 집값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어머, 생각보다 비싸네요. 2억은 받겠어요. 눈이 번쩍번쩍 빛나더라고요. 그럼 서울에서 전세 살 수 있겠어요. 보증금 1억에 괜찮은 집 있어요. 벌써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1억은 생활비로 쓰시고요. 제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다른 재산은 없으세요? 끝까지 파고들더라고요. 없어. 집이 전부야.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제가 진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통쾌한 복수가 시작됐거든요.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네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갔어요. 아들과 며느리 몰래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움직였어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아픔도 참을 수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간 곳이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상속 상담 받으려고요. 네.
어떤 상담인가요? 제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할지요? 법무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아드님께 상속하시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안 줄 거예요. 법무사가 놀랐어요. 그럼 어디에 주실 건가요? 고아원에 기부할게요. 모든 재산을요? 네. 한 푼도 안 남기고 다요. 유언장 작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재산 규모가 어떻게 되시나요? 13억 8천만 원 정도요. 법무사가 또 놀랐어요. 그 정도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정말 아드님께 안 주실 건가요? 네, 절대 안 줄 거예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배신을 당했어요. 법무사가 이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유언장을 완성했어요. 아들 박진수에게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며느리 김미영에게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모든 재산을 순천시 소재 햇빛고아원에 기부한다. 공증까지 받았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은행이었어요. 예금을 모두 해지하고 싶어요. 어머님, 이유가 있으세요? 네,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금액이 많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11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찾았어요. 은행에서 자료를 4개나 줬어요. 돈다발이 너무 많았거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산책했어.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으세요? 갑자기 걱정해 주는 척 했어요. 택시 타고 다녀왔어? 아, 그러세요? 며느리가 의심스러워 했어요. 택시비가 비쌌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태연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점심 뭐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텔 보낸 사람이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왔어요. 엄마, 부동산 중개사랑 약속 잡았어요. 내일 오후에 집 보러 간대요. 그래, 고맙다. 아들이 신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제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아들아, 그런데 말이야. 네, 엄마. 엄마가 유언장을 썼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포크를 들고 있던 며느리가 멈췄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 정리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쓰셨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모든 재산 준다고 했지.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고아원에 기부한다고 했는데요. 아들과 며느리가 안도했어요. 엄마, 그런 걱정 말아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100살까지 사세요. 갑자기 효부가 됐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아들이 긴장했어요. 응, 며느리가 나한테 잘해야 해.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연히 잘해드려야죠. 억지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주도 자주 보여줘야 하고, 시골에도 가끔 내려와야 해. 명절에도 꼭 와야 하고, 조건들을 계속 말했어요. 아들이 당황했어요. 엄마, 그건 안 되면 유언장 바꿀 거야. 바꾼다고요? 응, 고아원에 기부한다고 쓸 거야. 그 순간 며느리가 변했어요. 어머님, 당연히 잘해드려야죠. 제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명절에도 꼭 갈게요. 시골에도 자주 내려갈게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며느리한테 잘하라고 할게요. 앞으로 효도 제대로 할게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바라봤어요. 일어나. 어머님.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직도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달라질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계속 조르더라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네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아직도 제가 그들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계획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다음 날 시골로 내려갔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따라왔어요. 부동산 중개사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집이 정말 좋네요. 중개사가 칭찬했어요. 요즘 시골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면 2억 5천만 원은 받겠어요. 땅도 넓고 위치도 좋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했어요. 엄마, 생각보다 많이 받네요. 이 돈으로 서울에서 괜찮게 살 수 있어요. 며느리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돈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서울 집도 알아봤어요.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요. 나머지 1억으로 생활비 쓰시고요. 벌써 제 돈을 어떻게 쓸지 정해놨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제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말이야. 집 안 팔 거야. 네.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놀랐어요. 중개사도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요? 마음이 바뀌었어. 엄마, 그럼 서울은 어떻게? 서울 안 가. 네, 어제까지 가신다고 했잖아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유언장도 바꿀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아들한테 안 줄 거야. 그 순간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약속이 다르잖아요. 약속. 무슨 약속? 아까 잘하면 재산 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나왔어요.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린 거예요. 어머님이 먼저 조건 거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무릎까지 꿇고 빌었잖아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어제까지 잘한다고 칭찬했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제가 진짜 진실을 말했어요.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응. 모텔에서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엄마, 그게 내 재산 노리는 거 다 알고 있어. 시어머니가 수술 받으러 와서 짜증난다고 했지. 아니에요, 엄마. 카톡도 봤어, 아들아. 어머니, 재산 알아내자고 했지. 통장도 확인해 보자고 했고. 그 순간 아들이 무너졌어요. 엄마,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어요. 20년간 뒷바라지 않게 이거야? 대학 등록금 4천만 원 된 게 이거야? 결혼 자금 8천만 원 준 게 이거야? 총 1억 5천만 원 쏟아부은 게 이거야?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진짜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말이야. 내 재산이 집 하나가 아니야. 네. 총 13억 8천만 원이야. 아들과 며느리가
기절할 것 같았어요. 중개사도 놀랐어요. 13억 원이요? 응, 너희 아버지 보험금이 5억 3천만 원이었어. 그걸로 투자해서 8억까지 불렸고, 반찬 가게 수익으로 3억 더 모았어. 집값 2억 5천만 원까지 하면 13억 8천만 원이야.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더라고요. 어머님, 응, 한 푼도 안 줄 거야. 모든 재산 고아원에 기부할 거야. 이미 유언장도 써놨어. 그 순간 아들이 울부짖었어요. 엄마, 제발. 13억 원을 고아원에요? 아니야, 절대 안 돼. 며느리도 이혼해. 네. 내 아들이 이런 며느리와 살 수 없어.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13억 원이면 우리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결국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늦었어. 하지만 그때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13억 원을 포기하라고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집도 나가고 이혼도 해. 엄마, 너무하세요. 이혼하면 우리 딸은 어떻게 해요?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진짜 절망했나 봐요. 저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좋았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시어머니는 적이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혹시 진심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5살 손녀가 갑자기 할머니라고 부르며 뛰어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녀는 죄가 없잖아요. 예쁜 얼굴로 제게 달려오는데요. 할머니, 왜 울어? 할머니가 울면 안 돼. 순수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손녀를 끌어당겼어요. 얘야, 할머니한테 가면 안 돼. 왜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싫어해. 할머니가 우리를 버리려고 해. 손녀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하다니요. 5살 아이한테 할머니를 나쁘게 말하다니요. 그 순간 모든 걸 결심했어요. 좋아, 이혼해. 엄마, 이혼 안 하면 정말 한 푼도 없어. 선택해, 며느리냐 엄마냐. 아들이 고민했어요. 30분을 고민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들이 며느리와 엄마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13억 원과 아내 사이에서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말했어요. 엄마, 이혼할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돈을 택한 거였어요. 아내보다 돈을 택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나갔어요. 당신도 참 한심해. 13억 때문에 아내를 버리다니.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손녀까지 데려가면서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아들이 혼자 남았거든요. 엄마, 이제 됐죠. 아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13억 원 받을 수 있죠? 며느리도 이혼했으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아직도 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네. 너도 집에서 나가. 엄마, 왜요? 며느리만 문제가 아니었어. 너도 한통속이었잖아. 제 재산 놀이는 카톡 다 봤어.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13억 원을 포기하라고요? 여전히 돈 얘기만 하더라고요. 아니야, 안 돼. 3개월 안에 나가. 나가서 혼자 살아. 그렇게 아들도 내쫓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아들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에요. 며느리는 친정으로 갔고요. 이혼 절차도 진행하고 있어요. 손녀는 며느리가 데려갔어요. 가끔 아들이 찾아와요.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반성했어요. 13억 원은 포기할 테니까 다시 받아주세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찾아온 거예요. 손녀를 데리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손녀가 제게 달려왔어요.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6개월 만에 보는 손녀였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알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혼자서 아이 키우니까 너무 힘들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요? 아들도 정말 반성했어요. 매일 우시더라고요. 13억 원은 포기한다고 해요. 정말 진심일까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손녀가 있잖아요. 할머니, 같이 살자. 손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살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1년 더 지켜볼 거야. 정말 변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하지만 재산은 절대 안 줘. 그래도 괜찮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돈은 상관없어요. 그냥 가족이 되고 싶어요. 손녀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진심인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지금은 따로 살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며느리가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친절하게 대해줘요.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반찬도 해서 가져오고요. 병원에도 모시고 다녀요. 혹시 또 연기일까봐 조심스럽지만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재산은 절대 안 줄 거예요. 유언장도 바꾸지 않을 거고요.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제가 잘한 걸까요?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하지만 70년을 산 지혜로는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요. 특히 돈 때문에 배신한 사람은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재산은 절대 안 줄 거예요. 13억 8천만 원 모두 고아원에 기부할 거예요. 그 돈으로 고아들이 좋은 교육 받고요. 좋은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처럼 돈에 눈먼 사람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너무 냉정했나요? 아니면 잘한 걸까요?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13억 원 때문에 아들이 아내를 버리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텔로 내쫓고요. 정말 씁쓸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복수를 했거든요. 여러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순천에 사는 박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